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고려의 중간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태종 왕건, 광종, 성종을 거쳐서 정치 제도,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거란과 여신과 사회 대외 교류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키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바로 첫 번째, 바로 왕권이 약해진다. 잦은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해진다고 하는 건 거의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 문벌 귀족 세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고려 중기 시대였습니다. 자, 이 고려 중기를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 계층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고려 지배층의 그런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호족 그리고 문벌귀족을 넘어서 새로운 그 지배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칠판에 제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무신정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 창, 화살을 든 군인들로 대표되는 무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데 왜 변란을 일으켰을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바로 이 무신들이 일으킨 정치적인 변란이 왜 일어났는가만 아셔도 이 수업의 99.9%는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정변을 일으켰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었던, 현재 고려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으로도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한 가지라면, 그 한 가지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신들의 불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무신들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첫 번째, 고려 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있는데 그 과거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문과, 작과, 승과가 있죠. 그러나 이 무신들을 뽑을 수 있는 묵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묵과가 없기 때문에 문신들과의 어느 정도 차별성이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시험이 없었다면 이들을 관리로 어떻게 선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막으로 그 이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아무리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고 한다면 전쟁을 이끄는, 그렇죠, 지휘관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전쟁,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에서 크게 활약했던 이 뭔 개소리야! 허이라던가, 그 다음으로 단강찬이라던가, 아니면 윤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다 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관은 지배층, 그 지배층을 이끌면서도 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무신들은 그런 지휘관이 되기는 거의 어렵다, 하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하급군인들도 이 조금 높은 그런 무신들과 마찬가지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무신정변이라는 게 하급 무신들과 높은 상급 무신들의 그런 뜻이 맞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급 군인들은요, 군인으로 일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는데 그 토지 이름이 군인전입니다.
그러나 군인전은 제때제때 지급되지 못합니다. 문신들의 월급은 따박따박 나와도 군인전이라고 하는 하급 무신들을 위한 그런 토지는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때 공사라든가 부역 끌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군인이면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데만 투입되고 있으니 불만이 싹했죠. 그리고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때 방어를 일부 정도 하긴 하지만 국경을 지키면서요. 일부는 이 사람들이 원래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고요. 일할 때는 군대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데 자꾸 끌려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무신들의 불만은 누구에 대한 차별 때문일까요? 바로 문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폭발하는 시기는 고려의 의종 때입니다. 의종 때의 기록에 보면은 의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요, 의종에 대한 기록은 오늘도 또 술을 퍼마셨다.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맨날 술만 먹었어. 그리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비단 배를 만들려고 공사하고 물 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채워가지고 연못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를 했습니다. 또한 환관과 내시를 시켜서 지금 이런 사치와 향락을 부리다 보니 국가의 창고가 없으니까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이 의종이 굉장히 무신들을 이 시대에 이전보다 더 많이 차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무신들의 그 불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의종이 아까 사치와 향락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치와 향락을 좋아한다는 건 놀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기 좋아하던 의종이 캠핑을 떠납니다.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캠핑을 떠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련회, 뭐 워크숍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갑니다. 근데 왕이 놀러 가는데 당연히 친위대들도 따라가야 되고 그 친위대에는 무신들이었어요. 이 무신들도 따라가야 됐고요. 왕 따라가는데 문신들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많은 행렬을 이끌고 문신, 무신, 환관, 내시 그럴 것 없이 모두 다 이 왕이 행차하는 보현원으로 가게 됩니다. 보현원에서도 문신과 무신들의 사별은 계속됩니다. 무신들은 왕을 호위해야 했으며 문신들과 의종이 한가하시고 노는 동안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곁에서 서서 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갑옷은 나와파고 어느 정도 또 불만이 싹 쓰기 시작하죠. 이제 왕은 문신들과 앉아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왕이 심심했는지 오병수바퀴나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병수바퀴라고 하는 건요, 격투예요, 격투. 뭐 K1이나 UFC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UFC는 바로 무신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왕이 누구를 나오라고 하냐면요, 당시에 무신들 중에 탑3 안에 드는 이소응을 나오라고 합니다. 이소응 너 오병수바퀴 좀 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이소응이요, 당시 62살이었어요. 62살 보고 창창의 젊은 쫄보가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고 뭐 전투적인 그런 실력이 마인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소응이 혈병에게 결국 맞고 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문신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할례가 뛰쳐나와서 에이? 네가 무슨 왕을 모시는 장군이야 하면서 뺨따구를 날려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요, 이 이소응은요 관리 등급으로 3등급이고요 할례는 5등급이에요 5등급짜리가 3등급은 뺨따구를 날립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문신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야, 진짜 이송 입장에서 나이가 62 먹었는 지금 저 어린 나보다 낮은 등급의 관리한테 지금 빡다구나 맞고 있다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하 웃고 있고 뭐 개길 수는 없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오연원 사건 이전에 왕이 또 술을 마시던 궁궐에서 술을 마실 때 그 또 장군들이나 문신들 또 지키고 있어야겠죠. 당시에 정중부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거의 이손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불을 끄고 술을 먹자고 했나봐요. 근데 양초는 피워놔야겠죠. 그런데 이게 막 어두워서 막 돌아다니다가 문신 한 명이 김돈중이라고 하는 문신 한 명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네모나고 용모가 화려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된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수염 관리를 엄청 했나봐요. 뭐 액션 홍구처럼 말이겠죠. 그래서 이 수염 아끼는 수염을 태워버리니까 경로했죠. 자기 아끼는 수염을 태워버렸는데 근데 김돈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궁궐 밖을 쫓아나가서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바로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묘청의 난에 진압했던 김부식이었던 겁니다. 김부식이 의종한테 가서 어떻게 왕 앞에서 화를 낼 수 있냐, 오히려 얘가 정중부가 사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정중부가 사과를 하고 말아요. 그런 정중부도 억울함이 있고 지금 이송도 억울함이 있는데 저녁까지 술파티가 벌어지는 와중에 8등급의 장군이었던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장군님, 지금 이 문신들의 세상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억눌려서 다녀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니 이전에 김돈중에게 수염 태운 사건도 있고 오늘 보현원에서 수박기 사건도 있었고 결국 체계적으로 미리 사실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외부까지 나가서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계획된 것 같지만 사실상 결국 정중부와 이의방과 이고가 중심이 돼서 그래 우리 친위대만 지금 와 있으니까 이의방 이고 니네가 지금 친위대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 문신들 죽이고 우리가 정권 차지하자. 그날 밤에 술파티 도중에 무신들의 친위 부대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 지금 술에 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3일 밤낮에 걸쳐서 보현원에 있었던 문신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타겟이 됐던 두 명도 와 있었습니다. 바로 깜따구 날렸던 한뇌,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염 태웠던 김돈중이 있었습니다. 한뇌는 의종이 머물고 있었던 침실의 그 침대 밑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있던 한례를 정중부가 끌어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바로 칼빵 딱 나버립니다. 의종도 무서워서 아이고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결국 비리붙게 되는 거죠. 의종 결국 정말 볼품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문신들 150명이 3일 밤낮 동안 죽습니다. 시체가 산을 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은 인물 김돈중이 있었습니다. 김돈중은 이 보현원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갔으면 바로 수도에 가서 지금 반란이 일으켰다 오지 않은 문신들에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숨어서 결국 무신들이 결국 3일 밤낮에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그들의 정권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 무신정변이 시작되면서 문신들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의종도 이에 결국 굴복을 합니다. 하지만 의종은 무신들을 이전까지 굉장히 탄압했고 그가 아무리 지금 강한 무신들에게 내가 이제 잘해줄게 하더라도 이미 불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의종을 이의방, 이고 그리고 정중부가 쫓아내고 의종의 아들이었던 허수아비 왕 명종을 앉히면서 이제 드디어 무신들의 세상, 무신정변이 성공리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문관 중에 이 문관의 갓을 쓴
모든 낮은 관리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제 완전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고 이 정변을 이끌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의 중심이 된 세상이 되게 됩니다.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문벌귀족들의 세상, 이제 중기, 중반부를 시작하면서는 무신들의 세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고려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신들은 그들이 차지한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무신들의 세상이 된 사회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